안녕하세요. 도시락경제 김팀장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이제 부동산에 큰 충격을 줬죠. 이번 대책은 단순한 금융정책을 넘어서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갈라놓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책을 보면서 그 안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은 것 같아요. 즉,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모든 지역에서 6억 원 한도로 일괄 제한이 되었고, 생취 투자, 청년층에 제공되던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축소가 됐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산이 적고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계층은 사실상 시장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규제는 거래를 줄이고 수요를 눌러 일시적으로는 이제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이제 실수요자의 진입권이 박탈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10억 원이 넘어선 지금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구조는 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최소 4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년층,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은 이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입니다. 기존의 저리대출 정책이 이런 빈틈을 메워줬지만 이제 그마저도 줄어들며 서울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책은 서울 내 무주택자의 진입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며 시장 내 자산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정책의 명분은 분명하죠. 갭투자의 억제. 하지만 실제 이 규제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세입자들입니다. 전세 대출 한도가 줄고 심사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해도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 수요가 위축이 되면 전세 공실은 늘어나고 임대인들은 이제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려고 하죠. 그 여파가 이제 실수요자인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거고요. 정부는 투자 수요를 억제한다지만 그 방식이 결국 약한 고리를 먼저 끊어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간과한 중요한 조항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전세 대출 심사 시 임대인과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일반 분양을 받는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이제 법적으로 소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에 물건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해도 전세 대출이 거절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즉 전세 세팅이 어려운 물건은 투자 가치로서 이제 투자 가치가 급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조합원 분양 물건은 이미 소유자가 명의이기 때문에 전세 세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변화는 앞으로 시장에서 조합원 물건의 선호도는 상승하고 오히려 일반 분양은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새 집을 사고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조건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도 2년에서 이제 6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무슨 의미냐면 새 아파트를 계약하는 순간 기존 집은 이제 급하게 팔아야 하며 심지어 헐값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죠. 근데 그 결과로는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를 꿈꾸던 중산층 실수요자는 계획을 포기하거나 일단 보류하게 되고요. 매물로 나오는 물건은 급매 성향이 짙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시장에 왜곡된 시세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책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지금 1주택 실수요자까지 억제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장 규제 속에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구조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 같은 대출 규제 하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은 명확합니다. 바로 소액 조합원 지분 선점입니다. 이 투자 방식은 전세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즉 매입 초기에 필요한 자기 자본이 적고 자금 회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실거주나 자산가치 상승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향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더라도 전세를 활용해 그 부담을 전가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도 유리합니다. 특히 일반 분양은 자금 전까지 전세 세팅이 막히지만 조합원 물건은 초기부터 임차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조로 유리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격이 싼 곳이 아니라 전세가 가능한 구조, 실현 가능한 전략을 갖춘 것이 이제 미래의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돈 많은 사람이 유연한 이제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기회를 잃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전략적으로 구조를 이해하고 조금 일찍,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유리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저희가 명확한 방향성과 실전 전략으로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도시락경제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시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